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애자일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기업 내에서 애자일이라는 말이 많은 기업들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애자일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애자일처럼 일하는 것인지 한번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자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기 전에 왜 애자일이라는 이 말이 지금 나왔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애자일이라는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은 민첩한, 신속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자일, 애자일리티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객의 반응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시장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 몇 년 동안 하는 요 시간 하는 것보다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전략을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나면 그걸 해보고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다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출시하고 수정 보완하고 출시하고, 이렇게 한 명의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워터풀 방식이 아니라 이게 애자일스럽게 서로 순환하면서 계속 해보자고 하는 게 지금 더 경영 방식이, 이런 방식이 지금 시대에 맞다라고 해서 이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애자일이 엄청 강한 회사다라고 하면 전략이 좀 부실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략이 약간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빨리 고객이 변하고 너무나 빨리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략을 조금 이 정도까지 생각해 놓고 출시하고 수정하는 게 우리 회사의 경영 전략상 더 맞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애자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는 고객이 그만큼 빨리 변하고 시장이 빨리 변하는 데는 무조건 애자일스럽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다 애자일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무조건 애자일이 다 좋냐,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애자일을 해서 실패한다, 애자일이 안 맞다 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경영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고객이 급변하고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또 나왔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 시대에 애자일스럽게 좀 해보고 수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자명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도 그렇다는 거죠. 애자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회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들이 일하는 방식이 일단은 전략이 어느 정도 수립되고 나면은 해보고 이 전략이 아니면 수정하고 또 해보고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겠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이라는 게 우리 조직이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전 부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원 부서를 이렇게 애자일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 부서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일부 부서를 먼저 파일럿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시범 케이스를 만든 다음에 점차 한두 개 부서로 확산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우리 회사에 맞는지,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 우리 회사 일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대로 갖고 와서 했다가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애자일을 하는 방법을 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애자일에 대한 개념도 설명하시고 애자일에 대한 애자일 문화가 어떻다, 많은 설명들이,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교육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애자일이 뭡니까? 애자일은 이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돼서 신속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게 애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레이어를 줄여야 됩니다. 레이어. 우리가 보면 전자결제를 올릴 때 보면은 파트장 결제하고 팀장 결제하고 담당이 파트장한테 올리면
파트장이 또 수정하랍니다. 수정을 해서 또 팀장한테 또 올립니다. 팀장이 또 수정하랍니다. 그럼 또 팀장이 또 임원한테 올립니다. 임원이 또 수정됩니다. 이렇게 계속 버전이 1, 버전 2, 버전 3 문서를 만들다 보고 행동을 안 하고 계속 보고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들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결제선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결제선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가야 되네. 수평적인 구조로 가야 되네. 그럼 아예 파트장 결제는 빼. 혹은 팀장 결제선에서 이거는 이런 거는 팀장 결제로 전결해. 이거는 임원까지 올리지 마. 이거는 파트장까지 너네가 결정해. 너네가 결정해. 이렇게 결제의 위임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전결 규정이 이제 손봐야 될 것도 생기겠죠. 그리고 전자결제 올릴 거, 전자결제 올리지 않고 너네가 결정할 거, 이런 것도 또 조금씩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빨리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고 협조전을 보내고 그런 시간을 줄여서 되도록 하는 겁니다. 뭐냐? 기능을 통합하는 거죠. 협조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획부서와 영업부서와 마케팅부서가 있다. 근데 기획부서가 하다 보면 영업에 협조받아야 되고 영업은 또 마케팅에 협조받아야 되고 설명하고 협조받고 이런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기획과 영업과 마케팅의 멤버들을 쭉 합쳐서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고 또 어떤 여기 고객 중심의 조직 1팀, 2팀, 3팀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면 기획 바로 옆에 영업이 앉아있고 그 옆에 마케팅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적으로 결제를 뭐 협의받거나 이런 게 없고 말로 통해서 바로바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만든 팀들끼리는 혹은 요 상위 조직끼리는 정보가 원활하게 굉장히 잘 공유가 되어야지만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굉장히 잘 돼야 될 건데요. 그래서 이 통합 조직 혹은 이 만든 조직 간에는 데일리 미팅, 아침에 데일리 미팅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칸반 기법, 무슨 기법이 있지만 그런 어느 용어를 안 쓰더라도 자체적으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데일리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IT 툴, 협업 툴 있지 않습니까? 협업 툴을 활용해서 IT 툴을 활용해서 거기에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걸 올려놓고 서로 보고 댓글을 달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요. 아니면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 오늘의 할 진행된 업무, 진행 중인 업무, 그리고 이슈가 있어서 다 같이 해결해야 될 업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면서 서로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서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서로 알아야지만 서로가 굉장히 협조가 되고 협력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동료 평가나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동료 간에 이거는 도와달라, 이거는 뭐 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네 번째는 결국 이렇게 하는 거는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따내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스스로 제안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평가를 하지 않아도 상사가 평가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동료끼리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제가 업무를 더 열심히 했다, 성과를 냈다, 제가 더 아이디어가 많았다, 나는 서포트를 했다,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자율과 책임, 자율 문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호칭도 바뀌게 되고 뭐 이제 직위 체계도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애자일이라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애자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어느 회사에서는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임하고 임파워먼트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애자일이라는 말을 쓰지만 않았을 뿐, 우리가 애자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애자일스럽게 일하고는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더 확산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애자일
요 점차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되면서 평가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동료 평가나 동료 피드백이 들어오게 되고 호칭도 부르는 것도 바뀌게 되고 협업하는 것도 바뀌게 되고 팀장의 역할도 바뀌게 되고 팀장의 역할은 이제 코치의 역할로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팀장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의 역할이 되는 거죠. 평가 방법도 바뀌죠. 평가 방법도 요즘 보면 OKR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왜 OKR이 나왔냐? 옛날에는 MBO로 KPI로 했냐 안 했냐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스스로 애자일스럽게 일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내가 결정해서 행동하는 이런 문화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거든요. 애자일 하나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엮여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 같은 인사나 교육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을지 고민하고 현업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생각을 여기까지 나눠드렸고요. 이런 문화가 계속적으로 모든 기업에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굉장히 탄탄히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실력을 쌓고 이런 애자일 문화 속에서